문제는 491페이지, 그 다음에 2200이고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492페이지로 오세요. 의제 매입색. 그래서 이제 의제 매입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같이 넣어 볼게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 위에 보시면 부가가치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에서 여기 보시면은 의제 매입색 공제 신고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국가에서는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주는 건 1도 없어요. 내가 뭔가를 신청하고 뭔가 혜택을 받고 싶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신청해야 됩니다. 대부분 뭐 신청 안 해도 해주는 것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2기 예정 거 먼저 할게요. 2번 먼저 할 겁니다. 이번에 보시면 2기 예정이라고 있으시죠? 7월에서 몇 월이요? 9월. 그리고 시험은 되도록이면 예정이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면 무조건 예정보다 확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공급자에서는 F2 누르세요. F2 누르시고 제일 처음에 제천농협이죠? 제천 치면은 제천 뜹니다. 그러니까 F2랑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천농협 하시고 그 다음에 2021년 8월 며칠이요? 10일. 그러면 요 옆에 이제 계산서, 신용카드, 농어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문제는 계산서예요. 그래서 계산서 누르시고 그 다음에 물품명은 배추, 그 다음에 수량은 몇 킬로예요? 5만이에요. 몇 킬로요? 5만. 그래서 수량에다가는 5만 치시고 거기다 적혀 있죠. 그 다음에 매입가액에다가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 비고에서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매입운임 100. 그래서 여기에다 1900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원재료 아니면 안 돼요. 운반비는 안 해줘요. 왜냐면 이거 안 되는 거 대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반비 이런 거 대기해 주면 또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다 갖고 와갖고 다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우리 회사는 중소제조업이라고 거기 적혀 있어요. 몇 분의 몇이래요? 104분의 4. 근데 이렇게 세율을 주락률은 10%도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만 나와요. 우리 회사는 중소제조기업이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몇 분의 몇이요? 104분의 4. 이렇게 하는 게 시험 문제지. 이렇게 주락률은 제로는 아닌데 거의 안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나 세율까지 줬잖아요. 제일 밑에.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제천 끝났으니까 이제 파주 넣을 겁니다. 뭐 넣으실 거예요? 파주. 그래서 파주 농협 2021년 9월 5일. 그 다음에 요번에는 무슨 카드세요? 신용카드. 그래서 신용카드 하시고 물품명은 뭐요? 고추 가루. 그 다음에 수량은 500kg. 매입가액 얼마예요? 1560. 공제율은 104분의 4. 일단 여기까지 넣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세 번째 건 넣으시면 안 돼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간이영수증. 그리고 제천농협에도 밑줄 치세요. 제천농협은 업자잖아요. 네, 업자한테 간이영수증 받은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외운 것 중에 사업자하고 거래할 때는 뭐 받아야 된다고요? 증빙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제일 짜증나는 게 이거예요. 되는 것도 주고 안 되는 것도 줘요. 그래서 그걸 구별하는 것도 시험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매입가액에 얼마 있죠? 매입가액에 3,460 있나요? 네.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33만 769원. 이거 왜 쓰냐면은 이 의제 매입세액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확정 신고 때 이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6개월치를 계산해서 3개월치를 빼요. 그러면 몇 개월치 남죠? 3개월치 남죠.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확정이 어려운 게 확정 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3개월치만 구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개월치를 구해서 예정 신고 때 했던 몇 개월치를 빼요. 3개월치를 빼.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6개월이면 이게 2기가 되는 거고 3개월치가 예정 뭐가 되는 거예요? 신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3개월치 무슨 신고 되는 거예요? 확정 신고. 이렇게 구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확정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예정 거를 내가 데이터를 알아야만 확정 걸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정할 겁니다. 그래서 10월에서 12월. 참고로 의제 매입세액이 옛날엔 되게 좋은 시험 문제였거든요. 근데 어려운 게 하나 들어오고 나서 안 좋은 게 돼버렸어요. 그전에는 하였는데 지금은 중상 정도. 그전에는 학급이었어요. 나오면은 마음속으로 박수 치라고 할 정도로 쉬웠었는데 요즘에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3번 10월 19일 거 정태영 씨 있으시죠? F2 누르시고 정태영. 그 다음에 2021년 10월 며칠이요? 19일. 그 다음에 농어민. 물품명은 일반미. 수량은 800kg 400에 104분의 4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2 관악. 2021년 11월 7일 계산서 양파 600kg 매입가액은 600 104분의 4.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파주는 넣으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단위 형수 중이니까.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한도 계산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도를 계산해야 돼요. 왜냐면 옛날에는 다 해줬었거든요. 의제 매입세액이 얼마가 나오든 다 해줬었는데 국가에서도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걸 많이 해요. 그전에는 100%다 해줬으면 지금은 뭐 60%, 40% 이런 식으로 혜택을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 게 다 좋은 거예요. 옛날 사람이 돈 많이 벌었고. 그래서 한도 계산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근데 한도 계산 요 밑에다 넣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과세표준이라고 있어요. 과세표준이라고 나오면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도 계산을 하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대부분 매출액으로 해요. 그래서 얼마 파는 회사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거기 1번에 보시면 예정 때 8천만 원 팔았대요. 그럼 여기에다 얼마 치세요? 8천. 그 다음에 확정 때 얼마 팔았대요? 1억 팔았대요. 그러면 여기 옆에 보시면 100분의 40이라고 있죠? 40%만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매출액에. 그러면 요 옆에 얼마까지 인정해 주겠다? 7,200.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단기 매입액. 왜냐면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시험 때는. 단기 그러면 재무회계, 그 다음에 원가회계, 그 다음에 소득세는 1년이에요. 근데 부가가치세만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왜냐면 부가가치세는 1기하고 2기로 나누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단기 매입액의 뜻이 예전 것까지 합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확정 때 1,000만 원어치 샀죠. 맞죠?
아까 예정 때 얼마 샀었냐면 3,460만 원어치 샀어요. 얼마치 샀어요? 3,460. 그러면 3,460에다가 1000 더하면 얼마 되죠? 4,460 되죠. 요거 바꿔주셔야 돼요. 왜 4,460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써 있잖아요. 단기 매입액. 여기에서 말하는 단기는 3개월치가 아니고 몇 개월치라고요? 6개월치. 그래서 아까 3,460 있었고 지금 확정때에는 여기 보시면 1,000만 원 있잖아요.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4,460.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715,384라고 보이세요? 요게 6개월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정 때 보시면 여기 얼마 받았었죠? 1330,769 받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를 쳐요? 1330,769.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치 계산했더니 171만 5,384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예정 때 얼마 했었다? 133만 769원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만 공제되는 거예요? 38만 4,615.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위에 글씨 있잖아요. 과세표준, 그러면 매출 공급가액. 그다음에 단기 매입액, 그럼 몇 개월치 산 거예요? 6개월치. 이런 식으로 글씨를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외워서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외운 건 금방 뭐 하죠? 까먹죠. 그리고 긴장해도 뭐예요? 까먹어요. 그래서 큰 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 이거 밑에 없었을 때는 위에 이거 넣는 건 별거 없죠. 위에 이거 넣는 건 쉽잖아요. 예전엔 이것만 넣으면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한도 계산 나온 다음부터는 이 시험 문제는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요게 은근 헷갈리거든요. 단기 매입. 그래서 몇 개월치 계산하는 거라고요? 6개월치. 그 다음 나오세요. 그 다음에 495페이지로 오세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취업했을 때 요런 회사로 취업할 수도 있죠. 재활용하는 회사. 왜냐면 회사는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실무는 언제 가르쳐줘요? 실무는 회사 가서 하는 게 실무예요. 네. 이건 실기지 실무가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가장 원래 좋은 거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내가 모르는 거 그걸 배울 수 있는 데가 제일 좋은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회사를 갈지 일단 모르고 그 다음에 회사 다니면서 어디 가서 배울 상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옆에 사람도 힘들고 저도 지금 저희 와이프가 대학원 공부하시는데 맨날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애 봐야죠. 네. 그 다음에 설거지 해야죠. 옆에 사람도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절대. 누가 봤을 때 그냥 뭐 저거 못하겠어? 꼭 그런 얘기하는 놈들이 있어요. 나는 딱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일로 와. 너가 해봐. 쉬운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요 회사 가시면 하는 겁니다. 무슨 회사 가시면은요? 재활용하는 회사. 여기로 들어오세요. 의제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누르시고 요거는 쉬워요. 시험 때 나오면.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2기 예정 신고 시 과세표준 2천만 원. 그 다음에 확정 얼마예요? 3천만 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한도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정 신고 시 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하며 비사업자 거래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수증. 그래서 뭐야? 영수증 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뭐 쓰시냐면은요. 지금 저희가 할 게 몇 기냐면 2기 확정이에요. 그래서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10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F2 첫 번째 거 누구예요? 차상원. 그리고 입력하실 때는 항상 요 위에를 보면서 입력하세요. 그래서 요번엔 거래 구분 아까 뭐라 그랬죠? 영수증이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영수증. 그래서 영수증 누르시고요. 1번. 구분 코드 중고자동차예요? 기타예요? 기타죠. 고철이니까.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건수는 한 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고철 치시고요. 고철 치시고요. 그 다음에 수량은 2000km. 그 다음에 차량 번호하고 차대 번호는 안 하셔도 돼요. 요건 이제 중고자동차일 때. 그리고 눌러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비싼 건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안 눌러지는데 싼 건 눌러집니다. 그러니까 싼 걸 쓰면 쓸수록 내가 아는 게 많아야 돼요. 왜냐면 나를 덜 도와줘요. 그러니까 비싸면 비싼 값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비싸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뭔가 옵션을 선택했을 때 넣으면 안 되는 걸 막아줘요. 근데 이거 막는 것도 다 돈인지라. 이거 다 프로그래머들이 짜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다 돈인지라. 그래서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330. 그 다음에 공제율은 여기 밑에 보시면 중고자동차 110분의 10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중고자동차를 빼고 몇 분의 몇으로 하세요? 103분의 3으로 하세요. 몇 분의 몇이요? 103분의 3. 그 다음에 취득일자는 2021년 10월 며칠이요? 9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이하숙, 차상원, 손흥민 총 3명 있으시죠? 네, 입력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얘도 한도 계산을 해요. 요 밑에. 요 밑에 있죠? 네. 그래서 매출액 예정분에다가 아까 거기 1번에 보시면 2천만 원어치 팔았대요. 그 다음에 확정 때는 얼마 파셨대요? 3천. 그 다음에 요걸 잘 넣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4개 넣었죠. 4개 다 영수증이었죠. 그러면 영수증에다가 560 얼마요? 1만원 치세요. 누르면 끝. 근데 아까 거하고 지금 거의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있었던 건 예전 게 있었죠. 그럼 예전 거까지 합쳐서 넣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예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확정 것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미 공제받은 거라고 있는데 이것도 넣으실 필요 없어요. 왜요? 공제받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확정으로 나오더라도 예정 데이터가 없으면 그나마 좀 할만해요. 근데 예정 데이터가 있다라고 나오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497페이지에 8번에 보시면 이건 연습은 안 할 건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라고 있으세요. 최근 한 2, 3년 동안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좀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좋은 문제예요. 왜냐면 입력이 대빵 쉬워요. 그래서 나오면 3점짜리입니다. 입력이 너무 쉬워서. 그래서 얘는 요거 하는 자산만 넣는 거예요. 뭐 하는 자산이요? 감가상각. 그 다음에 취득이니까 샀을 때 한 번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가상각하는 자산 얼마치 샀습니다라고.
근데 대부분 감가상각하는 건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요. 대부분 토지, 건물, 뭐 기계장치, 자동차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어때요?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되는 걸 샀습니다라고 신고하는 거세요. 그 다음에 497페이지 9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이게 불공입니다. 근데 불공도 그냥 우리 불공이에요 이러면 끝이 아니에요. 왜 불공인지 넣어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거 3개. 참고로 여기는 메뉴가 4개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위에 보시면 탭이 4개예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안분계상 내역, 정산 내역, 재계산.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하나 나오는 거예요. 저번 주에 한 거랑 여기까지 해서 하나 나와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안 하고 추후에 할 건데 가산세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거가 하나,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게 무조건 하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하나, 그래서 몇 개 나온다고요? 2개. 이 동네가 어려워요. 오히려 소득세가 쉬워요. 소득세는 4개 중에 2개 나오니까 그냥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되는데, 여기는 오락가락 합니다. 일단 교재는 498페이지로 오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안분계산 및 정산이라고 있어요. 49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있는 안분계산이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예정신고 때 하는 게 안분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정산이라고 있죠. 요거는 확정신고 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일단 예정신고 먼저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몇 월에서 몇 월 치시냐면 1월에서 3월 치세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거기 보시면 유투 실업의 다음과 같은, 여기 눌러주세요. 안분 죄송합니다. 다음과 같은 공통매입 자료를 이용하여 일기 예정 및 확정분 매입세 불공제 명세서를 작성하는데요. 이거는 왜 작성하는 거냐면 우리 회사가 겸용사업자인 거예요. 무슨 사업자요? 겸용사업자. 이걸 또 다른 말로 겸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는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작성을 일반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서 과세에도 쓸 수도 있고 어디에 쓸 수도 있죠? 면세에 쓸 수도 있죠. 그래서 100% 다 과세에 쓰고 100% 다 면세에 썼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거는 과세에 일부 쓰고 면세에 조금 쓰고 이렇게 나눠서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왜 나눠주냐면 우리 면세 관련된 건 불공이잖아요. 그래서 불공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험 문제는 무조건 1번이에요. 여기 2번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 1번이 뭐냐면 매출액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보면은 TV에도 보면 뉴스 보다 보면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 관련돼서 뭐 보상이 나간다거나 그러면 매출액 기준이에요, 다. 얼마치 팔았느냐. 왜냐면 매출액이 국가에서 파악하기 제일 쉽거든요.
근데 이런 건 어려운 거예요. 뭐는 어려웠냐면 뭐 작년에 얼마 팔았는데 올해 얼마 팔았으니까 예, 이게 잘 된 거냐 잘못된 거냐 이런 거 파악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회사가 한두 군데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구분은 안 넣으셔도 되는데 요럴 때 활용하는 게 여기 밑에요. 밑에 보시면 여기 구분해 보시면은 여기 1번 여기 보면 필수 입력사항은 아니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넣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통 매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통이라고 이야기하면 혼자 쓴 거예요? 같이 쓴 거예요?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2월 10일 공통 매입액 5천만 원 있대요. 얼마 있대요? 5천. 그래서 공급가액에다가 5천에 얼마요? 500. 그 다음에 총공급가액 요게 중요합니다. 총공급이라고 하면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이에요. 몇 개 이상이요? 두 개 이상.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총공급가액에다가 거기 보시면 5억에 5억 해서 10억이에요. 몇 억이라고요? 10억. 예, 10억은 1 치시고 더하기 3번 치면 10억이에요.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면세는 몇 억이에요? 5억이에요. 그래서 500 더하기 더하기.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50%라고 뜰 거예요. 면세 비율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매출액 중, 매출액의 반이 면세란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500만 원어치 산 것 중에서 매입세액 500만 원 있잖아요. 그 중에서 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불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뭐 관련된 거니까 면세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예정 때 지금 얼마 하셨죠? 거기 보시면 252 불공이죠. 이게 왜 키포인트냐면 여기 정산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해요. 6개월에서 몇 개월 빼요? 3개월 빼요. 그래서 몇 개월치 계산하는 거예요? 3개월치.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요번에는 정산으로 갈게요. 어디로 갈 거예요? 정산. 확정신고 때 하는 게 정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확정할 때는요, 날짜를 좀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날짜를 4월에서 6월로 바꿔주세요. 4월에서 몇 월이요? 6월.
그 다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출액 기준이에요. 무슨 액 기준이요? 매출액. 그 다음에 총공통 매입세액. 요게 키포인트예요. 정산은 몇 개월치 계산하는 거라고요? 6개월치 계산하는 거예요. 몇 개월치요? 6개월치. 그래서 거기 보시면 2월 10일 날 5천 있고 4월 20일 날 3천 있어요. 그러면 5천에 3천이면 얼마죠? 8천인데 8천을 쓰시면 안 돼요. 여기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넣어야 돼요? 800. 그러니까 위에 잘 보고 넣어야 돼요. 항상. 맞죠? 여기 써 있잖아요. 매입세. 8천 넣으면 안 돼요. 공급가액이 8천이고 세액은 얼마예요? 800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총공급가액. 총공급가액은 20억이에요. 왜냐면 이게 예정 확정 합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 치고 더하기 몇 번이요? 3번. 그러면 여기 20억.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연쇄공급가액은 12억이에요. 몇 억이요? 12억. 왜냐면 몇 개월치 넣는 거라고요. 지금 6개월치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기불공제, 요 기불공제가 3개월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예정 때 얼마 나왔죠? 250. 그러면 얼마 나와요? 마지막에 230.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안부는 예정 신고 때 하는 거고 정산은 확정 신고 때 하는데 이 정산이 6개월치 계산해서 몇 개월치 빼는 거라고요? 3개월치 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800만 원은 6개월 동안 공통 매입세액인 거고 요 20억에 12억도 몇 개월치예요? 6개월치예요. 그리고 항상 하실 때 요 위에 있는 글씨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공급가액의 뜻은 과세하고 면세하고 합친 거예요. 과세 면세 합친 거. 그 다음에 요 과세 면세 합친 것 중에서 면세가 얼마다? 12억이다. 그러면 20억에 12억이면 몇 프로 되는 거예요? 60%. 그래서 요 800만 원에 60%니까 얼마예요? 480만 원만큼이 불공제가 되는 거다. 근데 이 불공제가 몇 개월치예요? 6개월치예요. 그래서 예정 때 얼마 뺐었죠? 아까 250 했죠. 그래서 480에서 250 빼서 얼마 됐다? 230. 근데 계산은 누가 해주는 거라고요? 컴퓨터. 그 다음에 502페이지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이 상태에서 할 거예요. 요번에 하실 건 재계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502페이지 재계산할 겁니다. 매입세액 재계산. 근데 이 매입세액 재계산 문제가 나오면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감가상각. 무슨 상각이요? 감가상각. 요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거기 502페이지 보시면 위쪽 박스에 기계장치, 원재료, 건물, 비품 있으시죠? 30초 드릴 테니까 감가상각 하는 거에는 동그라미, 감가상각 안 하는 거에는 X 한번 해보세요. 맨날 하는 말이지만 틀리고 맞고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재료만 X예요. 뭐만 X라고요? 원재료.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어떨 수 있냐면 나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가서 컨트롤 뭐요? F.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 기계장치 쳤죠. 근데 기계장치를 보면 안 되고 요 밑에 이게 있냐를 보면 돼요. 감가가. 그러면 기계장치 있고 여기 비품도 있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여기 건물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하나씩 이제 입력해 볼게요. 그래서 입력할 때마다 위에 있는 글씨를 좀 참고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1번 건축물, 2번 기타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할 거는 기계장치예요. 무슨 장치요? 기계장치. 그러면 건물 구축물 아니죠? 아니니까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아니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계장치 1억에 1,000만원 줬죠? 그러면 세액은 얼마예요? 네, 1,000만원이죠. 얼마요? 1,000만원. 그래서 매입세액에 1,000만원 해주시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취득연월은 2021년 3월만 치세요. 일은 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취득연월이라고 써 있잖아요. 월 1이면 1까지 쓰는 건데 취득연 월입니다. 그러면 2000 아이고 잠시만요. 요거 안 바꿨구나. 요거 먼저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거기 위에 지문에 보면 2기 확정이에요. 10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위에 것 좀 바꿔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에 10월에서 12월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일단 첫 번째로 기계장치는 기타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아니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 얼마 주고 샀다고요? 1,000만원 치시고. 그 다음에 취득연월은 2021년 몇 월이요? 3월. 그 다음에 여기 키포인트입니다. 여기는 여기 앞에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여기 보면 당기의 총공급이라고 보이세요? 네, 우리가 지금 2021년 2기예요.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 2021년 2기에 7억 5천에 얼마 있어요? 2억 5천 있죠. 네, 7억 2천에 2억 2천 더하면 몇 억이에요? 10억이에요. 그래서 1 치고 더하기 몇 번이요? 3번. 그리고 칸이 좁으신 분들은 요 사이에서 뭐 하시라고요? 더블 클릭 하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면세는 몇 억이에요? 2억 5천. 그래서 250 더하기 더하기. 왜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불공이에요. 뭐라고요? 불공. 불공은 뭐와 관련되면 불공이라고요? 면세 관련되면 불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전이 2021년 1기예요. 몇 기요? 2021년 1기. 그럼 거기 보시면 거기도 10억에 몇 억이에요? 1억 4천이에요. 그래서 10억에 1억 4천 치세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원재료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는 감가상각 되는 것만 입력하는 곳이에요. 뭐 되는 곳이요? 감가상각. 그래서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건물하고 비품도 넣어보세요. 그래서 2분 후에 설명드리고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이거 나오면은 맞추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이거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은데 여기 마지막 거 있죠. 마지막에 저기 비품 뭐 있어요? 비품 거기에 마지막 금액이 1억 4천이 아니고 1억이에요. 거기만. 왜 그런지 설명드리고 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예, 근데 계산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언제 하냐면 그 면세 비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초과해야만 재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오면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실제. 그래서 안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거기 2020년 1기라고 보이세요? 2020년 몇 기요? 1기. 거기에다가 요렇게 좀 적어주세요. 어떻게 적으시냐면은 10%. 그 다음에 2기는 6%. 그 다음에 2021년 1기는 14%. 그 다음에 2기는 25%라고 좀 적어주세요.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은요,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거기 2020년 1기 보시면 과세가 9억에 1억이죠. 9억에다가 1억 더하면 몇 억이죠? 10억이죠. 몇 억이에요? 10억. 네, 그 정도는 우리 다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0억인데, 거기 보시면, 면세가 1억이에요. 그러면 10억 중에 1억이면 몇 프로예요? 10%예요. 몇 프로요? 10%. 그래서 10%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저기 9억 4천에 6천이죠. 그러면 합치면 몇 억이에요? 여기도 10억이에요. 네. 그 다음에 10억에 몇 프로라고요? 네, 6%. 왜냐면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몇 프로 되는 거예요? 6%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억 6천에 1억 4천인데 합치면 10억이잖아요. 10억에 몇 프로라고요? 10억에서 1억 4천이니까 몇 프로 되는 거예요? 14%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방식은. 이거 나오면은 미리 말씀드리는데 맞출 확률은 한 10%도 안 됩니다. 10%도 못 맞춰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요거 계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거 보시면 2020년 몇 월이죠? 6월이죠. 그러면 우리가 2020년 6월이면은 몇 기예요? 네, 2기, 그 1기 확정이에요. 몇 기 확정이요? 1기 확정. 맞죠? 1기 확정? 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기 확정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6% 됐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몇 프로죠? 4%죠. 몇 프로예요? 4%. 5%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으면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넘으면은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4%니까 얘는 계산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10%에서 몇 프로 됐죠? 14% 됐죠. 그럼 몇 프로 늘어났어요? 4% 늘어났죠. 근데 5%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어요. 그러면 여기도 계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여기는 10%하고 몇 프로죠? 네, 25%죠. 그럼 몇 프로 차이 나요? 15% 차이 나죠? 그러면 재계산 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은. 안 나오는 게 좋죠. 이렇게까지는 이렇게 나오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그래서 여기를 얼마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1억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얼마요? 1억.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50분에 저기 이제 나갈 거예요. 어디 나갈 거냐면 소득세. 가산세는 나중에 따로 볼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봐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산세 자체가. 그래서 가산세는 나중에 유인물 가지고 별도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50분에 볼게요.